과학은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빛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속성들을 갖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한 원리는 우리가 빠르게 여행할수록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에겐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빛의 존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를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내면의 삶에 적용한다면 더욱더 현존할수록 우리는 에센스의 현존을 더욱 온전하게 경험하고 또 그 현존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물들을 더 느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법칙인 것처럼 보입니다. 직선적인 시간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경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려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더 현존할수록 더욱더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느려짐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와 현존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어원적인 연관이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도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구 수행에 있어서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 할 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떠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경험 속에 일어나는 것, 그 실제의 현현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빛의 경우에도 역시 드러났습니다. 빛에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당신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느리게 시간을 경험한다는 이 원리의 배후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대상의 속도를 시간과 공간 여행에서의 함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선 우리는 공간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당신이 공간 속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에서는 더 느리게 움직인다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속도로 여행할 땐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대상들이 가속되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공간에서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시간에서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 최고점은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의 우주에서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빛의 속도에 비교해서 느리게 여행할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릅니다. 빛에 비해서 인간에게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릅니다. 빛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공간 속을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속도와 시간에서의 속도를 조합하면 항상 빛의 속도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공간을 돌아다니는 경험과 끊임없이 나이를 먹는 시간이 흐르는 경험입니다. 빛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빛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빛은 시간을 통과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공간 속을 최대 속도로 여행합니다. 그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시간에서의 빛의 속도는 어떨까요? 제로입니다. 즉, 공간 속에서의 속도는 빛의 속도이고 빛의 속도가 최대 속도이므로 시간 속에서의 속도는 제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질적인 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빛, 참 본성의 실제적 광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개념을 존중하게 되며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빛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빛에게는 늘 영원한 지금인 것입니다. 오직 지금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당신이 별에서 오는 빛을 바라보고 있고 그중 일부가 태초의 빅뱅만큼 오랜 과거에서 온 것이라면 당신은 바라보고 있는 그 빛의 일부가 아주 오래된 것, 말하자면 30억 광년이나 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빛은 별에서 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당연히 적어도 그 정도의 나이가 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빛 그 자체는 어떠한 시간의 흐름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빛을 경험한다면 혹은 빛에 올라탄다면 당신은 아마도 빛이 빅뱅이 일어날 때와 같은 나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100% 새로운 빛이며 늘 신선하고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빛의 바깥에서 활동하는 인간에겐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나이가 듭니다. 빛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빛은 특정한 속도로 공간을 여행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경험은 갖지 않습니다. 빛은 늘 새롭지만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빛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빛이 나이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함께 여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 본성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관점에서 보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본성에게도 시간이 흐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참 본성의 입장에 서게 되면
주변의 사물들은 변하고 우리의 몸도 역시 변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빛의 몸이 나이 들지 않음, 끝 없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지금이며 결코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지금입니다. 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시간과 시간 없는 현존 사이에 있는 교차점입니다. 우리가 참본성을 만나는 유일한 곳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 속에 참본성이 시간과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참본성은 늘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 지금은 현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 실제적인 지금을 경험할 때 그것은 시간 속의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 사건은 시작과 끝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실제 지금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는 사건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아니며 사건의 끝과 함께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늘 이 순간입니다. 빛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빛에게는 우주가 다르게 보입니다. 빛은 나이 들지 않으며 빛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지루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없으며 미래 같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이며 현재에 있는 것이 오직 지금뿐이라면 어떻게 내가 영향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지금뿐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나의 경험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험을 바꾸고 개선하려 시도할 때 당신은 미래가 있으며 자신이 그 미래를 위해 살고 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지금에게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에게는 더 나은 미래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빛의 길에서 떨어져 나오며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빛은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만을 경험합니다. 빛은 지금 있는 것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는 이 순간의 현재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말고는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마음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당신은 과거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태도와 경향성이 참 본성으로 존재하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의 현존에서 분리되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참 본성이 빛의 본질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참 본성은 시간이 없고 순간의 현재성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인 지금에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본질은 빛이며 순수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질 수 있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참 본성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있는 그곳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경향은 당신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기대하거나 성취할 목표를 갖는 경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요즘 깨달아야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빛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빛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빛에게는 그런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저 멋집니다. 우리에겐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거나 보험을 선택하거나 여행 일정을 잡을 때 당신은 계획 속에 미래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건 자신의 의식이며 흐르는 빛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 해서 의식의 빛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직면할 때의 태도는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됩니다. 당신이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이 몸의 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점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그 충격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순간에 직면하기를 두렵게 만드는 건 과거나 미래가 없이 완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미래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매 순간 완벽하게 현존하기를 두렵게 하는 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익숙한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 순간에 완벽하게 존재하려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존이며 여기에 있는 지금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당신은 지금에서 분리되지 않고서도 다음 순간 혹은 내일 오후 아니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무시간성 혹은 현재성의 인식, 참 본성의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존은 뭔가가 지금 현재에 있다는 의미이지만 현재의 시간에 있다는 개념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현재에 있습니다. 의자가 현재에 있고 당신의 몸도 현재에 있으며 벽도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그 현존은 그런 것들이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현존은 현재에 있는 현재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성의 경험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요? 지금의 맛을 어떻게 느끼는가요? 지금의 맛과 질감은 자각, 의식, 현존의 직접적 경험입니다. 그 맛을 느끼는 건 흐르는 빛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빛은 지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집약된 지금이며 충만하며 파괴될 수 없는 지금입니다. 그 빛은 모든 시간인 지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의 현존인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서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우면서도 늘 같은 지금입니다. 시간은 지금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적인 경향성이 참 본성에서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향성이 참 본성의 현재성과 무시간성에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패러독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축은 마음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은 늘 과거의 것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음은 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안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당신은 이따금씩 일어나는 사소한 것 말고는 별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자각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직접성입니다. 그 이유는 현존이 지금 여기에 단순히 존재하는 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익숙한 자아는 행위하고 움직이고 무슨 일을 벌이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들이 내면의 고요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존재가
모든 것의 바탕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되면 모든 변화와 활동의 바탕에 놓여 있는 고요한 존재성과 연결됩니다. 그 존재성은 단순한 여기 있음이며 그 안에서는 활동이 아니라 현존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안착하지 않을 땐 모든 이미지, 구상화, 과거의 투사들이 일어나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현재를 현재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오는 영향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만듭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과거로부터 떠오른다면 우리는 미래에는 상황들이 더 나아지게 하려는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지금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칠 때 우리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인 자신의 현재성, 실제성과 여기 있음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는 단지 그 순간의 경험의 내용물을 자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오한 경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내용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것은 자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내용물들, 즉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의 속성, 느낌, 생각들을 우리는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일치될수록 이 순간에 더욱더 현존하게 되며 시간은 더 느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욱 현존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성 자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 현재성은 그 순간에 있는 현존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존은 이 순간의 현재성입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현존이 이 순간의 지금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이 바로 이 순간의 지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현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연습을 해나감에 따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선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을 껴안고 완벽하게 자각하며 이 순간에 직접적으로 닿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현존의 참 존재와 동일한 이 순간의 현재성에 닿는 것입니다.